이번 연휴 때 두 분도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저는요 수도권이고 네, 고향 부산, 다녀오셨습니까? 부산이고. 예, 네. 저도 고향을 다녀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나요. 언론이 너무 많은 기사를 쓰더라. 그 정도로 이게 중대한 사안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거취는 결정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 혹시 다른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전혀? 다 제 예. 주위에 있는 분들은 물어볼 텐데. 다 물어보고 이제 저도 대답을 하고 했는데 거의 99% 조국 장관 빨리 사퇴해야 된다. 99%. 그런 얘기만 예. 들었습니다. 99%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윤태곤 시장은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피로도에 대한 예.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피로감이 좀 산적돼 있다. 뉴스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산적돼 있기 때문에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없다. 혹은 문제 있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윤태곤 시장이 조국 국면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바로 자막이 나가는데 말이죠. 장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이야기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도 보수 야당들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삭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때 보도가 됐던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원일 의원이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좀 말씀드려야 예. 되는 것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른바 추석 민심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가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이었다는 이유로. 리얼미터가 원래 오늘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오늘 안 나왔더라고요. 해야 정상이죠. 예. 하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해명을 들었다고 우리 일반적이진 주영길의 뉴스브리 않죠. 팀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일반- 상당히 오히려 화제가 됐을 텐데 말이죠. 그거 자체가 예. 이죠. 원래는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추석 밥상머리 전국의 민심을 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연례적으로는 예. 해왔죠. 해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뭐 특별한 이유는 설명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드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9월 두 번째 주 추석 직전의 여론조사인데 어찌됐든 조국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만 2주차 결과만 놓고 보면 긍정 47, 부정 50 해서 긍정도 조금 늘고 부정도 약간 늘어나는 성들. 긍정과 부정이 교차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오차 범위 내에서 절반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에 뭐 SBS 정도가 한 여론조사가 가장 최신 여론조사.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인가요? 그렇죠. 예. 칸타코리아에 의뢰를 해서 예. SBS 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정당 지도가 먼저 정당 나오네요. 지지도가 해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지 정당 없음 30.5%로 이거 매우 많이 늘어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현상이 지금 저 현상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지 정당 없음과 사실 모름 무응답까지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40%에 40% 가깝네요. 가까이가 예. 나는 조국도 싫고 그렇다고 한국당을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될 듯 하고요. 예. 민주당 지지도 약간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30% 넘는 견고한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있다. 또 이렇게 반대 해석 가능합니다. 예. 리얼미터 거 하나만 좀 더 볼까요? YTN 거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한 40%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YTN 리얼미터 조사는 역시 지지정당 없음과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게 한 16, 18 정도 나오니까 무당파가 좀 늘어나는 추세는 수치는 다릅니다만은 추세는 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리얼미터와 SBS 여론조사 결과가 좀 수치가 달라도 많이 다르네요. 이 많이 조사 다르죠. 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이런 결과는 나은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도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예. 여론조사 기법 자체가 다르고요. 예. 두 번째는 표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질문 항목과 표변 자체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대단히 기술적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수치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 자체를 일일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추세를 놓고 보면 약간 다 빠지고 있다,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층이 한국당으로 지금 성큼 가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지금 전체적인 분석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SBS 여론조사 중에 한 가지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말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약 3위로 뛰어올랐다. 이낙연 총리가 1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위, 3위가 조국 장관, 그다음이 유승민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이 결과를 보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차기 주자,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지지합니까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을 이렇게 찍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최근에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된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찍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지도 측면이 강하죠. 근데 하지만 이런 면도 있어요. 뭐냐면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보니까 비리도 많이 나오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야당 의원과 좀 얘기를 하고 대결하는 거 봤는데 밀리지 않고 잘 하더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좀 펼친 거 아니냐. 보니까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한다. 저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매니아층이 생겨난 거죠. 예. 장노철 소장의 평가는 그렇고 윤태원 시장은 왜 조국 장관이 일약 차기 대선 주자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하고 반대를 보면은 반대는 별로 안 움직였는데 지지가 점점점 결집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뭉치면서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게 뭡니까? 여기서 밀리면 우리 정부가 밀리는 거다, 정권이 밀리는 거다. 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을 동일시하는 그룹이 생긴 거죠. 예. 조국 장관이 일약 3위로 뛰어올랐다. SNS에 오른 글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선 주자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언론 보도도 보도지만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무당층이 좀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예. 드릴게요. 그 얘기 하시기 전에 그러면 네. 무당층 이야기로 안 그래도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마도 무당층에 대해서 아까 원희리 위원이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에서 빠진 그 여론이 자유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 이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무당층이 늘어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더욱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지지를 모두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무적인 일이다.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하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고무적이라는 저런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것을 지금 한국당 지도부인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가 저 무당층을 한국당의 지지층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트랙 과정과 청문회 과정, 조국 임명 과정에서 판판이 밀렸거든요. 이러한 야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또한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책임질 생각도 없고 당내에서도 전쟁 중에는 장수 바꾸는 거 아니다. 라면서 나경원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당도 참 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 사이에 오간 SNS 설전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여당으로서는 되게 뼈아픈 부분이에요. 지난 20대 공천 전에 한국당이 그 공천 파동을 통해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민주당보다 10% 내외로 앞섰거든요. 그래서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잘만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나가서 분노 투표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서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무당층 중도적인 분들이다라고 봐야겠죠. 또 이전에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일부 나는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신 이분들의 마음을 과연 어느 정당이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서 앞으로 여당과 다른 야당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